두 번째 과제 해설 영상입니다. 2014 수능 비문학 출제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돌다리인 승선교가 있다. 1단락에 첫 문장이 짧지만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장 끝이 뭐뭐가 있다, 이 뭐뭐는으로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지만 뭐뭐가 있다, 뭐뭐는으로 시작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승선교라는 대상을 소개하고 승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첫 단락에서 승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선교에 관해 크게 세 가지 정보가 첫 문장에서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서남사 가는 길에 있는 다리이다. 서남사 모모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절일 거예요. 종교와 관련된 곳이죠. 서남사, 절에 가는 길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 미감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일 겁니다. 세 번째, 돌다리이다. 허투루 주어지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을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승선교는 계속 승선교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문장입니다.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 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서남사 가는 길이다라는 첫 번째 문장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두 번째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속세, 번잡한 세상과 경건한 세상을 이어주는 경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 승선교는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 다리로서, 그러니까 돌다리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홍예 다리이다.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관련된 정보가 없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이 정도로 1단락 내용 정리합시다. 1단락에서 승선교에 대한 정보 3가지, 그리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 중에 뭐가 핵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른 단락과 견주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홍예는 1단락에 홍예를 다시 받고 있네요.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 하중은 무게란 뜻입니다.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 홍해는요, 구조적으로 안정된 건축물이다 라는 뜻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동사형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렇구나. 아예 또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네요. 아마도 이 파트도 문제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를 세우는 과정이 나왔네. 과정이니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 틀을 세우고, 그러니까 나무로 된 틀을 미리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 나무를 잇고 잘라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나무인 거죠. 나무 틀을 세우고, 이게 첫 번째.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옆에 테두리에 돌을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다음에 이 나무 틀을 해체하면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홍예가 된다. 홍예는 장대석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한자는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길장자, 돌석자. 그럼 뭔가 긴 돌이겠죠. 긴 돌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게 사다리꼴 아닙니까?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원형으로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문장은
홍해석을 쌓아 올리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원형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부드러운 곡선미를 형성한다. 곡선미를 형성한다. 지금 이걸 왜 체크했냐면 1단락에 승선교가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랑 관련된 정보가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둔 겁니다. 자, 이러한 홍해는 곡선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어떤 미감을 자아내는지를 2단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플러스해서 홍예석들은 서로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접착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붙이지 않았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건축물로서의 특징, 접착물질 필요 없구나. 아까 하나 더 나왔던 동서양에서 널리 쓰였구나. 그 1단락에서 계곡과 산길을 이어준다. 2단락에서 접착물 없다. 동서양에서 널리 쓰였다. 이런 정보들을 서브 정보처럼 약간 사소한 정보처럼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된 내용이 없이 이 정보들은 새롭게 던져지고 있는 정보거든요. 이건 그냥 제 감각인데 이 글은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 제작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다소 통일성이 떨어져 보이는 정보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하려고 일부러 적어 놓은 정보로 보입니다. 이건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으로 많이 읽다 보시면 요거 시험에 나올 거야 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령에 기대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감각이 좀 생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3단락 승선교는 이러한 홍해와 더불어 홍해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에 막도를 쌓아 아까 홍예는 장대석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서 쌓았는데 옆에 있는 요 부분엔 막도를 쌓는구나. 대조되는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이로써 승선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에 없이 무질서하게 쌓아 올린 듯 보이는 석축은 이걸 석축이라고 불러요.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조화미를 이룬다. 정보를 정리합시다. 석축은요, 막돌로 쌓았고요. 조화미를 이룬대요. 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나요? 건축물로서의 특징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미감을 자아내고 있는지, 건축물로서의 특징 이야기해주고 어떤 미감을 자아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 같습니다. 한편 내용이 좀 바뀐다는 뜻입니다. 승선교의 홍해 천장에는 이 홍해의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 튀어나와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 이것도 좀 통일성, 글의 전체 주제, 흘러가는 흐름에서 약간 튀지 않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계속 이 아름다움과 건축물의 특징과 아름다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튀는 정보입니다. 이런 것도 아마도 시험 문제에 내기 위해 집어넣은 정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홍해의 용머리 장식. 약간 이렇게 미신적인 믿음 있는 거죠. 4단락 보겠습니다. 4단락.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선교를 바라보자 계곡 위쪽에 있는 강선루, 이 정도도 나랑 관동별곡을 했으니까 아셔야 합니다. 누각이었죠. 강선루와 산자락이 승선교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요 반원에서 이렇게 시선이 모여들면서 요 중앙에 강선루라는 누각이 딱 보인다는 거죠. 초점화된다는 거죠. 시선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여름에 막 풀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싱그럽게 짙어져 가는 걸 녹음이 우거진다라고 합니다. 물이 많은 계절에는 언제겠어요? 여름이겠죠.
다리의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 그림자와 이어져 원 모양을 이루고, 요렇게 물에 그림자가 생겨서 원 모양을 이루는구나.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이어져 이렇게 승선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극적인 합의.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극적인 합의일 것이고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가며 다채롭게 드러낸다. 사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이 승선교, 계속 승선교 얘기하는 거죠. 승선교가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극적인 합일, 조화, 다채로움, 요런 느낌으로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 3단락에서는 승선교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면 4단락에서는 주위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얻어지는 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단락 보겠습니다. 승선교는 무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 1단락에서 서남사 가는 길에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이어지는 내용 다시 등장했습니다.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이다. 그러기에 호사스러운 치장이나 장식은 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아름다움,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계속 승선교의 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승선교가 여기 미의식이란 단어 또 등장했네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승선교가 오늘날 세상일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체크. 자, 보시면 1단락에서 3가지 정보가 나왔다고 했어요. 서남사 가는 길에 있다.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 돌다리이다. 돌다리이다라는 건 홍해와 석축을 쌓아서 만든 다리, 홍해다리이다라는 걸 2, 3단락에서 설명을 했어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 2, 3단락에서 곡선미, 조화미, 극적인 합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서남사 가는 길에 있다란 얘기가 떨렁 남아 있었던 거죠.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걸 5단락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친 상태, 세상 일에 지친 상태에서 절로 가는데 그때 아름다운 것,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가 좀 마음이 쉴 수 있게 된다. 우리 마음을 쉬게 만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미감.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한다와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는 길목에 있다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산사로 가는 지친 사람들한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안겨준다. 마음을 쉬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남사 가는 길에 있다.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요게 관련이 된다까지 읽어내시면 됩니다. 글을 좀 구조적으로 읽으셔야 하고 첫 번째 과제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중요한 건 1단락에서 이 글의 문제, 이슈, 화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찾아낸 건 3가지입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 있다, 독특한 미감을 자아낸다, 돌다리이다. 그 이야기를 2, 3, 4, 5단락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락과 나머지 단락들을 쫙 연결시켜서 읽으면 글 내용을 좀 명쾌하게,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읽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